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을 함께 여는 모닝뉴스입니다. 저는 DJ 대박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8일 수요일이고요. 서울 기준으로 오전 7시를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은 3도 안팎, 하늘은 맑고 바람은 약하지만 체감은 2도 수준이라 출근길에 얇은 겉옷 하나만 믿고 나오면 조금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으로 가면 기온이 풀리면서 활동하기에는 한결 나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은 아니어서 하늘빛은 비교적 선명한 편이고요. 이런 아침에는 시장도 의외로 숫자보다 공기부터 먼저 읽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험 자산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지만 아직 마음 놓고 뛰기에는 주변 공기가 너무 거칠다. 이 표현이 가장 가깝습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은 하루 종일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 초반엔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번졌고 장중에는 유가가 요동쳤고 후반으로 갈수록 일부 대형주와 정책 기대가 지수를 붙들었습니다. 결국 S&P 500은 6,616.85로 0.08% 올라 5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고 나스닥은 22,017.85로 0.10% 올랐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46,584.46으로 0.18% 내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조용한 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장의 표정은 꽤 불안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많았는데도 끝까지 무너지진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고 동시에 오를 이유가 충분한 것도 아닌데 버텼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동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 특히 호르무즈 해협 관련 뉴스가 시장 전체의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장중 한때 유가가 급등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다만 마감으로 갈수록 협상 시한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극단적 공포는 일부 진정됐습니다. 시장이 요즘 유가에 유난히 민감한 건 단순히 원자재 가격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기대가 다시 들썩이고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질 수 있고 그 순간 성장주와 위험자산의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오늘 아침 시장은 주가보다 유가, 유가보다 금리 기대보다 심리의 체력을 먼저 보게 만드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안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업종별 온도차도 뚜렷했습니다. 헬스케어 보험주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률 전망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강하게 반응했고 브로드컴은 구글과 엔트로픽 관련 기대감 덕분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반면 일부 대형 기술주는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모두가 함께 올라가는 넓은 강세장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종목과 버티기 어려운 종목이 빠르게 갈리는 선택적 장세에 더 가깝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지수만 보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지수가 플러스라고 해서 체감까지 편한 전향은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 한국 시장을 보실 때도 코스피 숫자 하나보다 반도체가 버티는지 2차 전지가 살아나는지 방어주에만 돈이 몰리는지 같은 질감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크립토 시장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비트코인은 7446달러 수준, 이더리움은 2160달러 안팎, 리플은 1.34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무너진 그림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위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겉모습은 꽤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같이 봐야 할 지표가 있죠. 공포 탐욕 지수는 11, 다시 말해 익스트림 피어입니다. 가격은 버티는데 심리는 아직 겁이 잔뜩 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은 초보 투자자에게 특히 어렵습니다. 가격이 덜 빠졌다고 안심했다가 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채 작은 악재 하나만 나와도 반등이 쉽게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 시장은 가격보다 반응 속도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눌릴 때 매수가 붙는지 반등할 때 거래가 실리는지 이더리움과 리플이 비트코인의 반등을 따라가는지 같은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확인된 코스피 종가는 5494.78, 코스닥은 1036.73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강하게 출발했다가 장중 탄력을 상당 부분 반납했고 코스닥은 오히려 밀렸습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지수는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시장 내부는 생각보다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1원대 초반에서 움직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1500원 위라는 숫자 자체가 시장에 심리적 압박을 줬는데 어제는 1501원대로 조금 내려왔다는 점이 그나마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이 1500원 부근에서 오래 머물면 외국인 수급에도 부담이 되고 수입 물가와 생활비 압박을 통해 소비 심리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외부 변수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부담일 때 체감 압박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핵심 체크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환율이 1500원 초반에서 더 안정되는지입니다. 둘째, 반도체가 외국인 수급을 받으면서 지수를 붙들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코스닥이 다시 살아날 만큼 위험 선호가 회복되는지입니다. 넷째, 미국발 긴장 완화 기대가 국내장에서도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두세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면 오늘 장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다시 튀고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코스닥까지 약하면 체감 난이도는 금방 올라갑니다. 수요일 아침 시장은 월요일보다 덜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중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해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만 떠올리시는데 실제 체감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환율이 높고 유가가 부담이면 생활비가 먼저 올라오고 가계는 미래의 금리보다 당장의 현금 흐름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심리도 단순히 금리 기대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체감, 전세시장의 안정 여부, 정책 신호, 그리고 소비 여력까지 함께 봐야 하죠. 그래서 오늘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구간에서는 부동산도 공격적인 낙관보다 유동성 환경이 실제로 얼마나 풀리는지를 천천히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주식이 하루 반등한다고 부동산 심리까지 바로 회복되는 환경은 아니라는 점,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핫 이슈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중동 긴장이 시장을 다시 깨울 만큼 커질 것인가? 아니면 일단 협상 가능한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유가와 금리 기대, 환율, 그리고 코인 심리까지 동시에 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장에서 무서운 건 악재 그 자체보다 악재가 서로 연결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만 오르면 에너지 이슈로 끝날 수 있지만 유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게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추고 다시 달러 강세와 환율 부담으로 이어지면 그때는 위험자산 전반의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뉴스가 쏟아져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여기서 실전 포인트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환율 숫자를 먼저 확인하시고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보다 외국인이 어떤 업종을 사는지를 보세요.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로 매수가 붙으면 시장은 아직 위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통신, 유틸리티, 배당주 쪽만 강하면 투자자들이 일단 몸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죠. 코인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위에서 안착하는지 아니면 다시 밀려도 매수수가 붙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유가기사 헤드라인 하나가 분위기를 급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확신보다 대응 속도와 리듬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결국 실력을 가르는 건 예측보다 버티는 힘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딱 그렇습니다. 재료는 많고 다들 의견은 강한데 실제 방향은 조금 늦게 보여주는 날이죠. 이런 날은 내가 뭘 더 마치겠다는 마음보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볼지를 먼저 정해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투자자는 늘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덜 흔들리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가장 좋은 전략도 비슷합니다. 뉴스 한 줄 한 줄에 감정적으로 붙기보다 유가와 환율과 수급의 연결고리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 바로 그게 오늘 장에서의 체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인트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침은 맑지만 차갑고 시장의 표정도 겉보기에만 고요할 뿐 안쪽은 여전히 예민합니다. 미국 증시는 혼주 마감이었고 유가와 중동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위를 확인했지만 공포 심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1원대 초반으로 살짝 내려왔지만 아직 부담이 큰 구간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환율 안정, 반도체 수급, 코스닥 회복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일수록 숫자를 많이 보는 것보다 중요한 숫자를 제대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출근길에는 너무 많은 뉴스 대신 환율과 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한 번만 체크해도 오늘 시장의 결을 꽤 선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엔딩곡은 가장 최근 KINOS 트랙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새벽에 긴장을 지나 아침의 리듬으로 넘어오는 느낌이 오늘 장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수요일도 조급함보다 리듬, 확신보다 균형, 그리고 서두름보다 체력으로 단단하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생활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볼 때 미국 증시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부터 확인하시는데 사실 한국 투자자에게 아침마다 더 직접적인 건 환율과 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지수가 조금 오르는 것보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더 뛰는 것이 내 계좌의 체감 난이도를 훨씬 빠르게 바꿀 때가 있기 때문이죠.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대하는 시선도 조심스러워질 수 있고 기업은 원가 부담을 더 의식하게 되며 소비자도 생활비부터 신경 쓰게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금리 기대가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처럼 대외 변수의 결이 날카로운 날은 그 연결실이 팽팽해지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업종별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 반도체는 오늘도 가장 중요한 채용계입니다. 환율 부담이 있는 환경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를 사들이면 시장은 의외로 단단하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지수는 덜 빠져도 반도체가 약하고 코스닥이 먼저 흔들리면 그건 속이 약한 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과 방사는 지정학 뉴스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재료가 강하다고 해서 하루 종일 편안한 방향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환율 수혜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원자재와 글로벌 소비 둔화 시선을 같이 봤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주는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질 때 상대 강도가 살아날 수 있고 방어주는 시장이 불안할수록 다시 호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장은 무엇이 가장 많이 오르느냐보다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비슷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숫자상으로 버틴다고 해서 전체 위험 선호가 회복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알트코인 전반의 확산력이 아직 강하다고 보긴 어렵고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공포 탐욕지수 11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참고 지표가 아니라 투자자 심리의 공기가 여전히 얼어있다는 뜻입니다. 얼음 위를 걸을 때는 발밑이 아직 버틴다고 해서 갑자기 뛰기 어렵잖아요. 지금의 코인 시장도 비슷합니다. 버티고는 있지만 자신있게 달리는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오전 중 눌렸다가도 빠르게 되돌리는지 혹은 7만만 달러 아래로 밀릴 때 반등 힘이 약한지를 보면 심리의 온도를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건 시장이 늘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0.1% 상승이어도 어떤 날의 0.1%는 안도이고 어떤 날의 0.1%는 간신한 버팀목입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의 0.08% 상승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작은 플러스지만 그 안에는 유가 급등 우려, 지정학 리스크, 인플레이션 재자극 가능성, 금리 기대의 후퇴 가능성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미국 지수만 보고 편안하다고 느끼셨다면 실제로는 숫자보다 내막이 훨씬 복잡한 밤이었다고 다시 해석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아주 세지 않더라도 시장이 악재를 받아내는 방식이 좋아지면 그 자체가 회복의 신호가 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는 결과 숫자와 과정의 질감을 동시에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뭘 먼저 봐야 덜 흔들릴까? 저는 오늘 같은 날 순서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두 번째는 유가, 세 번째는 미국 지수보다 업종의 색깔, 네 번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반응, 다섯 번째는 한국장에서 외국인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넣었는지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헤드라인이 많아도 소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순서를 잃으면 뉴스를 많이 볼수록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정보가 적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방향을 놓치기 쉬운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작은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도 햇빛이 선명한 날에는 사람 마음이 묘하게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시장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불안한 뉴스가 많아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만 분명해지면 생각보다 덜 피곤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 같습니다. 뉴스는 많지만 핵심은 선명합니다. 유가가 다시 튀는지, 환율이 진정되는지, 위험자산이 심리회복 없이 숫자만 버티는지 이 세 가지만 봐도 오늘 장의 성격은 꽤 또렷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많은 전망보다 내 리듬을 먼저 챙기시고 아침 한두 개의 핵심 숫자로 하루의 방향을 차분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